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코골이 수술이에요. 코골이. 드르렁드르렁 코 고는 수술. 그러니까 코를 곤다는 거는 사실은 이 입 안과 아까 말한 하이포파링스 가기 전 소프트 팔레이트 우블라라는 목젖 거기서 이제 달달달달달달 다쳤다 하면서 달달달달 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젖 성형술이라고 해서 UPPP라고 그래요. 이름도 되게 웃기죠. 길어요. 우블로, 그러니까 목젖, 팔라토, 이거는 구개, 파린지알은 뒤쪽, 파링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블로 팔라토 파린고 플라스티라고 해서 UPPP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해서 목젖 성형 수술을 해주면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잘라가지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목구멍이 열리죠. 아까는 이렇게 좁았는데. 그래서 연구개가 닫고 있는 거, 목젖이 닫고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열어주는 수술을 UPPP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받고 나면은 목구멍으로 가는 입안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공기길이 넓어지는 거니까 다치지가 않고 일단 코는 안 골거나 덜 골죠. 다만 단점은 약간 목소리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발성이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요것 때문에 너무 이제 결혼해서도 코 고는 것 때문에 각방 쓰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심한 분들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수술이 있다. 그거는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렇게 조금 좁은 환자를 이렇게 아예 완전히 다 열어줄 수도 있고, 목젖 없애서. 그 다음에 목젖을 조금만 남기고 열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목젖을 조금만 남기고 열어줄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을 되고 있죠. 턱이 짧아서 생기는 그거는 숨은 호흡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나온 수술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아까 해부학적으로 이제 요 멘탈리스 머슬, 지니얼 투버클이라고 하는 그 녀석이 존재하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하고, 지니오라는 게 턱 끝을 얘기하고요. 글로소스라는 게 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지니오 하이포디오스라고 해서 요 밑에 요 두 근육이 이렇게 붙는 튀어나온 뼈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이 지니오 글로소스 머슬하고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을 앞으로 뼈를 당겨서 지니알 튜버클을 달고 뼈를 당기면 이 녀석이 뒤에서 당겨 오니까 뒤로에 막혀 있는 목구멍이 열리지 않겠냐. 이제 그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해 왔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안테리얼 호리젠탈 맨디블라 오스티오토미, 그래서 AHMO라고 이제 약자를 써요. 앞쪽으로 수평으로 턱을 잘라서 앞으로 뺀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이가스틱 머슬,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 이런 것들이 당겨지면서 이쪽 뒤에 목구멍이 열린다. 이제 요런 게 아이디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턱 끝, 보통 무턱 수술을 하는 분들이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최근 이런 광고글을 병원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무턱을 교정하면서 수면 무호흡도 좋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수술이 그러면은, 효과를 보려면 아까 말한 근육이 붙어 있는 지니알 튜버클을 단체로, 그러니까 요 뼈 덩어리가 지니알 튜버클을 달고 앞으로 가야 이 근육이 당겨져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되려면 지니알 튜버클을 포함한 뼈가, 턱끝 뼈가 앞으로 전진이 돼야 공기길도 넓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게 만약에 탄력이 없는 이런 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이만큼 당기면 얘도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있는 애를 당기면 얘도 따라와요. 그래서 이 턱끝이 앞으로 전진된다 했을 때 얘가 숨길을 막았다고 생각하면 얘를 당기면 숨길이 넓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근육이라는 녀석이 이런 끈이 아니에요. 탄력이 있어서 당기면 당기는 대로 쭉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론적으로 먼저 좋아지려면 지니얼 투버클이라는 뼈를 포함해서 앞턱의 상당한 크기가 앞으로 빠져나가야 효과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근육이라는 거는 고무줄이기 때문에 끈이면은 이만큼 당기면 얘도 이만큼 오는데, 이게 고무줄이면 이만큼 당기면 이만큼 살짝밖에 안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끈이면 이렇게 오는데 고무줄이면 이렇게밖에 안 올 수 있어요. 약간 오겠지만 아무래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박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이렇게
아까 AHMO라고 해서 턱을 앞으로 빼주는 수술을 했더니 실제로 이런 환자를 수술을 이렇게 했더니 이 공기길이 한 6mm였는데 11mm로 넓어졌다.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대략 보면은 요 플레이트, 여기 들어간 지금 여기 이렇게 삽입된 플레이트를 보면 지금 여기 삽입된 플레이트를 보면 대략 한 8mm 정도 앞으로 뺀 것 같은데 6mm에서 11mm, 5mm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얘기만 하면 일반인들이 보면은 와 진짜 좋다. 공기길이 6mm밖에 안 되는데 이게 11mm, 5mm가 넓어졌네. 이게 실제로 예전 방식의 측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술이 효과적이다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직도 그런 논문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방법이 여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객관화된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여기 동그라미 1에 표시했다시피 척추를 어떻게 놓고서 사진을 찍느냐에 따라서 공기길의 폭이 달라져요. 지금 수술 전, 이게 수술 전인데 척추를 보면 빳빳이 서 있어요. 그리고 수술 후는 왠지 턱을 더 들고 고개를 뒤로 젖힌 모습이죠. 이 뒤통수 보면은 이 뒤통수는 여기는 약간 숙인 모습이고 얘는 뒤통수로 고개를 든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내 논문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살짝 트릭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보면서 아 저것도 좀 손 탔구나, 좀 장난쳤네 이런 생각을 갖죠. 더군다나 이거 같은 경우는 척추가 보면 여기는 일자로 뻗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앞으로 고개를 쭉 내밀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제 옆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두턱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안 생겨요. 그러면서 턱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도 보면은 턱을 앞으로 쭉 이렇게 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넓어진 것도 있단 얘기죠. 어쨌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논문이 작성되는 경우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논문이라고 다 이제 막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런 사진 뭐 블로그나 카페 글이나 어떤 홈페이지나 보면은 야 6mm가 11mm 됐어 이러면서 막 우와 이러면서 나 잘하지 너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 이 환자분 머리통 보면 고개를 턱을 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이 봐도 알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살짝 숙이고 있고요. 눈 높이도 다르고요. 코 각도도 다르죠. 이렇게 턱 수술했는데 코랑 이마 각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고개를 숙였냐 들었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턱을 이렇게 앞으로 뺐냐 목을 이렇게 했냐 고개를 숙였냐 들었냐 이런 거 갖고서 수술 결과를 조금 사진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진술을 한 8mm 하고 났으면은 뭐 이런데 2차각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턱이 여기가 체부 볼륨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빼면 이런 식으로 사면에서 봤을 때는 훅 꺼지는 모습이 생겨요. 그래서 미용적으로 뭐 무턱인 사람이 턱구도 전진되고 여기도 없어지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술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숨길이 넓어져서 수면 무호흡이 좋아지는 것도 뭐 잘 못 느끼겠고 그냥 턱은 앞으로 좀 나왔는데 여기는 푹 꺼졌네 이런 느낌이 이제 대부분 갖게 되는,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하기 전에 기대했던 거랑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에요. 그 또 하나는 아까 8mm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 한 8mm 정도 되는 플레이트를 쓴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진술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예를 들면 10mm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면 10mm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환자도 보면은 이 환자 CT 다른 환자지만 이 플레이트 두께를 보면 10mm 플레이트거든요. 근데 10mm를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해서 10mm를 빼서 뼈를 고정했다면 10mm가 앞으로 전진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게 되면 10mm 플레이트를 썼지만 실제는 4mm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조금 안쓰러운 건 이 실제 환자에서 보면 10mm 플레이트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실제는 4mm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도 여긴 뼈가 없이 플레이트만 튀어나온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수술 전후 결과를 보지 못하고, 예를 들면 저한테 오셨을 때 대부분의 이제 전진술을 했던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 턱끝 전진술 했는데요, 저 선생님이 10mm 뺐대요. 8mm 뺐대요. 이러면 내 턱은 8mm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CT 찍어보면은 실제로는 한 3, 4mm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8mm를 써서 8mm가 나온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경우도 못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CT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의사가 10mm를 뺐다고 하니까 10mm를 뺀 걸로 듣고 그냥 10mm가 뺐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 10mm 뺐는데도 부족해. 그러니까 친구한테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한테, 야, 나 10mm 뺐는데 10mm 뺐는데도 부족하더라. 더 빼야 돼.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 단톡방, 카페 이런 데서, 야, 나 10mm 뺐는데도 부족해. 그러면 이제 그걸 봤어, 누가. 그러면은 다른 병원 이제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가서 저 10mm 이상 빼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다 노이즈예요, 결국은. 부정확한 얘기들로 파생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의사들이 이걸 다 자잘자잘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오늘 얘기도 쉽진 않아요, 일반인들한테. 근데 요 그림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mm 뺐다고 절대 10mm가 빠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여기는 그래도 4mm라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여긴 뼈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나온 거는 몇 mm냐 보면은 거의 한 1, 2mm? 아니 10mm 플레이스트를 썼는데 전진된 게 왜 1, 2mm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돼? 그러면 수술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제가 만약에 환자한테 해서 환자가 그 수술한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 저 H성형외과 백종원한테 갔더니 뭐 1, 2mm밖에 안 나왔다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야, 뭔 멍멍이 소리야. 나 10mm 플레이트 써서 10mm 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만 괜히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아직도 10mm 빼면 10mm 뺐다고 우기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걸 일일이 가서 막 때리고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지니얼 튜버클 어드밴스먼트라는 수술이 있어요. GTA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성형외과에서는 잘 안 해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잘 안 하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요거를 하면서 수면 무호흡이 이제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근데 요것도 뭐 책의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좋은 내용인 건 틀림없어요. 처음에 이거 보고서는 저도 학생 시절에 보고서는 천재인데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이걸 계속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실제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돼서 실제로 호흡이 좋아져. 아까 고무줄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수술 받고 저한테 오신 분들을 여럿을 봤는데 보면 좋아지셨어요? 제가 묻거든요. 저도 궁금해서. 근데 보면 잘 모르겠어요라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환자가 수술해준 선생님이 나 논문 쓰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뭐 어떻게 판단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학을 상식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부학적 이해만 있으면 조금 뭐 그렇게 복잡한 뭐 물리학이 아니니까 그냥 끈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오겠지만 고무줄을 당기면 이만큼 당긴다고 이만큼 안 와요. 이만큼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전진술이 됐건 아니면은 아까 말한 턱끝 그렇게 버튼홀 모양으로 째가지고 돌리는 이런 GTA가 됐건 아니면은 HMO가 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요 녀석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녀석. 지니얼 튜버클이라는 요 녀석. 왜냐면 이 녀석이 또는 뭐 이 녀석을 뭐 멘탈 스파인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뭐 지니얼 튜버클이라고 오늘은 그냥 부를게요. 그래서 요 녀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녀석이 혀 바닥, 이 혀 바닥, 요 녀석의 혀 바닥.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 혀 바닥을 얘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혀 바닥이. 근데 얘가 줄어들어야, 얘를 이렇게 당겨줘야지. 얘가 이렇게 당겨줘야지. 이 방향으로 와야, 이 방향으로 와야
이 숨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당겨져야 여기 숨길이 열리니까 요 튜버클이 있는 거를 근육을 붙인 채로 이렇게 잡아 당겨줘야, 이게 근육, 제8이 근육이라고 보면 얘를 잡고서 이렇게 당겨줘야 이 뒤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지니알 튜버클을 어쨌든 앞으로 당겨야 된다. 겉에서 아무리 빼봐야 소용없어요. 지니알 튜버클이 예를 들면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 전진시켰다고 해도 얘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갖고서 뭐 기도가 넓어졌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다고요. 목적은 이 지니알 튜버클을 어떻게든 앞으로 당기는 게 그게 저희가 하려는 지금 최고의 지상 과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공부를 해보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니알 튜버클에는 이렇게 뭐 지니오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그다음에 이런 뭐 근육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당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빼서 이렇게 고정을, 나사를 고정을 하는 이런 수술이에요. 이렇게 딱딱 사각형으로 잘라서 쭉 뺀 다음에 90도 턴, 그래가지고 뼈가 걸리게, 그 다음에 나사로 고정.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여기서 여기 있는 녀석을 여기 근육하고 쭉 붙여서 앞으로 쭉 당기니까 여기 공기길이 넓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자. 이제 그래서 나온 방법인데 아주 이론적으로는 나이스하죠. 하지만 또 다른 논문을 보면 이 해부학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랫니 4개, 아랫니 4개로 가는 신경이 이 뼈로 다녀요. 이 지니얼 튜버클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니얼 튜버클이 있는 여기에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그거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또는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얘를 아까 근육을 붙여서 당기려면 이렇게 자르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얘가 지니알 튜버클이니까 얘를 앞으로 당기려면 뼈는 이렇게 잘라져야 돼요. 그죠? 또는 이렇게 잘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지다 보면은 요 맨디블라 인사이스 너브가 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빨이 뭐 아프네, 뭐 색깔이 바뀌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뼈 두께가, 지니알 튜버클을 포함한 두께가 대략 10cm에서 10mm에서 한 13mm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이 뼈를 가지고 무슨 10mm를 뺀다고 얘기하는 거 좀 오바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뼈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10mm를 빼려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질 않죠. 요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뼈가 붙죠. 이렇게 되면 안 붙어요. 그 다음에 근육들이 만약에 이렇게 당겨대면 얘가 이렇게 회전해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플레이트가 이렇게 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그림을 보면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아마도 지니얼 튜버클이 여기 연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지니얼 튜버클을 앞으로 당기려면은 요 회색 박스 라인으로 뼈를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회색 박스 라인으로 자르면 문제가 여기 이렇게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 이렇게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턱끝 수술을 하고 뭐 시옷절골이니 뭐니 T절골이니 하고 나면 환자들이 아랫니 4개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 인터넷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맨디블라 인사이서 너브, 아랫니 4개로 가는, 앞니 4개로 가는 이 신경이 어딘가에서 잘려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술은 또 아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동양 사람들 또는 무턱인 환자한테는 지니알 튜버클이 상당히 위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아예 턱을 전체적으로 다 빼자. 이제 이런 수술이에요. 그래서 맥실로 맨디블라 어드밴스먼트라고 해서 MMA.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양악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양악을 해서 이 덩어리 자체를 다 뺀다. 그러면은 뭐 다 붙어 있으니까 근육이 당겨진 만큼 기도가 열리죠.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MMA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I 스코어에서 굉장히 시비어한 타입이면은 수면무호흡증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양악 수술을 계획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수술이 너무 조금 뭐랄까 과하다. 수술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회복 기간도 길고 하니까
이런 수술 방법도 나왔어요. 실을 넣어가지고요, 이 혀 바닥, 혀의 뿌리 쪽에다가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이 루프 실을 뼈에다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리프팅 실 걸듯이 이렇게 목에다가 근육을 묶어서 당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여기가 그런 식으로 이런 시술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하고 나면 뭐 침 삼키는 거 불편해지고 발음하는 거 불편해지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편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다. 그렇게